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학당 당훈을 낭송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받는다. 2.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3. 우리는 근면과 협동의 신뢰사회를 구축한다. 4. 우리는 자유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구성한다. 5. 우리는 호혜와 개방의 국제사회를 지향한다. 6.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명예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번 시간은 이승만 학당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과 정반대에 서 있었던 북한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북한의 현대사 그거를 압축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북한의 현대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빼놓을 수 없는 문헌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소련이 그리고 소련 군정과 소련 공산당 당 중앙이 북한을 어떻게 조종을 했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슈티코프의 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스티코프라는 그러니까 북한을 지배했던 소련 군정의 정치사령부라는 게 있는데 이 소련군은 특이하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투를 지휘하는 전투 조직이 있고 이 전투 조직을 감시를 하고 이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고무하는 이 정치사령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군대 이 전투를 지휘하는 전투지휘관보다 훨씬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치사령부입니다. 바로 이 정치사령관이었던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늘 북한에 어떤 문제에 관해서 뭐를 했다라고 일기 형식의 비망록을 남겼는데 요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뭔지 자기네들이 김일성을 어떻게 조종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국사편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도 저촉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PDF를 우리 이승만 학당 카페에다가 띄워놓으려고 보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강수현 선생님 메일로 이걸 보내놨으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은 강수현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북한에 관한 현대사,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 바로 이 스티코프의 일기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몇 페이지를 발굴해놨는데 강선 선생님이 이게 페이지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앞부분은 해설이고 뒷부분이 스티코프의 일기인데 해설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 스티코프 일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문헌의 앞에 3장 부분은 이 내용을 번역한 사람이 해제를 쓴 거고요. 4번째 장에 스티코프 일기 일부라고 써있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티코프가 자기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1946년 9월 7일자 비망록에 스티코프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사 현황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만드는 것도 소련 공산당이 지시를 했고 김일성 대학의 정원을 정해준 것도 소련 공산당이고 심지어 김일성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쳐라 라는 것도
스티커프가 지시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미 군정이 만들어서 미 군정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교수는 누구를 해라라고 지명을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월북한 무용과 최승희가 평양에다가 이 최승희 무용학교를 만듭니다. 최승희 무용학교의 정원을 80명으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도 스티커프의 비방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학교 하나 짓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 당 중앙의 허가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대중적인 시위와 항의를 조직하고 북조선에서 개최된 미군정과 남조선 반동과의 행동을 폭로하는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점검한다. 심지어 무슨 남한에 있는 누구를 동원해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를 전부 이 스티커프의 소련군정 정치사령부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도대체 이 내용을 요게 이제 그 문헌들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참 기절 초풍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죠. 여기에는 이제 그 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이 소련 그 정치 군인들이 소련 군정에 있는 이 정치 장교들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까지를 다 조종을 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아주 증거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노동당이 남조선 노동당인데 이 노동당에 대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의 구성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위원장은 허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박헌영, 이기석, 김삼룡으로 하고 중앙위원 45명, 여기에는 공산당 20명, 인민당 8명, 신민당 7명, 사회단체 10명, 정치위원회 7명,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권하는 서한을 검토하고 반대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회노동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지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시된 내용들은 바로 이 정치 군인의 그 최고 사령관인 스티커프가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티커프가 소련 공산당 당중앙, 그러니까 스탈린입니다. 당중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재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련 공산당 당중앙에서 야 이거 공산당 숫자가 좀 너무 적으니까 숫자를 늘려라.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오 라고 주어서 김일성이가 박헌영하고 합의를 하는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여간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소련 군정에 의해서 소련 군정의 정치 장교들에 의해서 소련 군정의 정치 장교들은 소련 공산당 당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물증들이 바로 이 스티커프 일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오늘 그 메일로 받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굉장히 드라이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한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연설한 연설문 초안을 자기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 당중앙에 그 지시를 받아서 고쳐요. 고친 내용을 김일성에게 줘서 연설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도 그런 게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30페이지 내용을 보시죠. 맨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천도교 청구당 지도자를 호출하다.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지도자를 호출하다.
북조선 민주여성동맹 지도자를 호출하다. 산업국장 이문환을 호출하다. 호출해가지고 자 소련공산당 당중앙의 입장이 이런 거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이행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움직인 북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잘 안 되네. 이렇게 슬래시가 안 돼. 느려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이 그 항복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요. 해방이 되기 전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 그러니까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10시간 전에 그러니까 8월 9일 자정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쳐들어가고요. 한 부대가 저 북한의 최북단 경성으로 해서 함흥, 원산, 나진, 웅기 이런 쪽으로 그 해병대를 상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점령을 해요. 바로 요 무렵에 미국의 그 CIA 그다음에 미 국무성 이런 쪽에 그 영국의 그 정보를 교류하는 영국 정보기관 MI6, MI5의 전문가들이 파견 나와서 이제 정보 교류 업무를 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 소속의 이 MI5, MI6에 소속돼 있었던 이 정보원들이 소련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킴 필비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영국 정보기관의 미국 책임자로 워싱턴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 CIA로부터 그 정보를 빼내 가지고 전부 소련으로 다 넘겨졌습니다. 이 킴 필비라는 사람은 전 세계 이 그 간첩 역사상 가장 그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 케임브리지 5인방 간첩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나의 케임브리지 동지들이라는 이 책이 바로 요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최고 우수한 엘리트 5명을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만든 유리 모딘이라는 소련 그 공작원인데요. 이 소련 공작원이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망한 다음에 자기가 그 책을 냈습니다. 내가 이 킴 필비를 비롯해서 요 사람들을 뭐 도널드 맥크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을 했고 이놈들을 어떻게 간첩 교육을 시켰고 얘네들하고의 그 어떤 네트워크를 그 가지고 있었는지를 폭로하는 그 책을 냈는데요. 요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이런 그 소련 간첩들이 미국의 최고 기관에 수도 없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최고 기밀들이 다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6.25를 일으켜서 메가다가 복지를 할 때 메가다가 무슨 전략으로 어디로 뭐 예를 들면 낙하산 부대를 어디로 뭐 떨어뜨리고 뭐 어디는 폭격을 하고 하는 그 정보들을 이 메가다는 그 미국 합참에다가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모조리 요 소련 간첩들이 빼내가지고 전부 소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다가 복지를 하면서 그 당했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련 간첩들 때문이었다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김필비가 자기가 이제 그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소련에서 기념우표까지 발행을 해줍니다. 아, 이 소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나중에 뭐 북한에 소련 가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소련 간첩들, 미 CIA, 미 국무성에 침투해 있는 이 소련 간첩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45년 10월 며칠경에 귀국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소련 군정은 다 이제 그 공산주의 공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만든 꼭두각시 같은 놈을 불러들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 남한에 이승만이 10월 며칠 날 귀국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1945년 9월 19일 날 오전 11시에 김성주 일행이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요 김성주를 약 한 달 정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10월 14일 날 느닷없이 평양에 그 군중대회 뭐 민족의 위대한 장군 김일성 장군이라고 내세워요. 알고 보니까 이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소련 간첩들이 정보를 다 넘겨줘 가지고 그 스케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앞당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주의 귀국 시기, 그 다음에 귀국시켜가지고 훈련시키는 방법 이런 것까지 이미 소련 공산당 당 중앙의 모든 공작의 결과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코프 일기를 쓴 이 스티코프야말로 북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입니다. 이 스티코프는 아주 스탈린으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받는 그야말로 스탈린이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고요. 이 스티코프는 소련 그 평양에 파견된 이 소련 정치 장교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련에다가 민정관리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산하에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대강 알 거예요. 뭐 로마노프라든지 뭐 이그나티예프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이 발라사노프라는 사람은